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동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첫 해인 올해 13.6%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트럼프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감축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미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은 2019년 여론조사에서 69%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은 2019년 여론조사에서 69%가 주한미군이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민 69%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이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국 국민 69%가 주한미군이 줄어도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마땅한 방책이 없자 트럼프 입에서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실현시키고 이후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이 어려워지자 일본 먼저 압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존 볼턴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연간 8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7천억 원 요구를 자신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80억 달러는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가 넘습니다. 또한 볼턴은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해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볼턴은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80억 달러를 달라는 것은 진심이라며 실제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한다면 한국 국민보다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고 일본의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차기 총리를 노리고 있는 고노다로는 이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위할 수 있는 미국의 이지스 어시어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노다로의 과감한 행동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지켜준다는 데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 허점을 노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전역을 사정해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최대 249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미사일 전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망라해 5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항을 미국 밖에 두고 있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일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지스 어시어 배치가 미사일 공격에서 주한미군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라의 주도로 일본이 비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지스 어시어 배치를 포기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 오키나와현 주한미군 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미군들이 입국 당시 허위 신고를 하고 대규모 파티까지 연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일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주한미군 기지로 입국하는 모든 미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한미군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군의 방위비를 올리려는 트럼프는 한국의 완강한 거부에 실패했지만 최근 눈에 거슬리는 일본에게는 반드시 받아내려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서 뺨맞은 트럼프의 분노는 지금 일본을 향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일대의 한인 점포에서도 약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탈한 시위대가 몰려들어 물건을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까지 세워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날랐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50여 개의 한인 점포가 공격을 받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당한 곳은 미용용품점으로 피해 점포는 30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인 운영 미용용품점이 약 100여 개라는데 피해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1,500만 달러의 피해가 추산된다는데 예를 들어 60-70평 규모의 대형 점포에서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약탈해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라델피아의 주방위군이 들어오면서 사태는 좀 진정된 것 같지만 한인타운엔 주방위군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언제 또 피해를 당할지 불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한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전격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과 한인회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1일 한인타운의 치안 유지와 시위대의 한인 상점 약탈 등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무장한 군병력은 오후 들어 월셔대로의 코리아타운 주요 길목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경계에 들어갔고, 주방위군은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한인단체에 알려왔고, LA 한인회 등과 LA 경찰, LA시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LA 경찰 등은 우리가 한인을 지킬 것이라며 한인 상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LA 경찰과 주방위군 등에서 이렇게 LA 한인타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992년 LA 폭동 사태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LA 경찰은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한인들을 보호할 것, 한인들은 약탈과 방화를 막기 위해 자체 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당시 한인들이 약탈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점을 스스로 무장하고 지켰던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짤 내지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바로 한국이 필요하다는군요. 장총과 담배를 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그림은 두 사진을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10,000명 넘는 성남 폭도들과 지붕 위에 몇 명의 한국인들,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밈입니다. 이름하여 루프 코리안스. 인기 검색어에 등극하는 등 미국 폭동 와중에 전설의 한국인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 가주마켓이라는 간판도 유명한데요. 참고로 가주는 한자 가주라고 미국 교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한자로 표시한 것으로 남부 캘리포니아는 남가주 뭐 이렇게 많이들 불렀었죠. 미네소타는 예수와 루프 코리안스가 필요해. 북한 사람들 응 아니야. 남한 사람들 응 아니야. 루프탑 코리안스 예스. 이분들은 오 홍콩 영화 한 장면 같네요. 티셔츠들도 있어요. 싸움 또는 다이 1992 루프탑 코리안스를 조심해라 패치도 있고요. 루프 코리안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루프 코리안스 모집. LA 폭동 당시 성공적으로 방어. 우리 상점에 폭도들은 오지 않는다. 이건 오버워치의 한국인 캐릭터 디바가 루프 코리안스로 변신한 스킨이랍니다. 이건 시위 이전에 올라온 게시물로 마트에서 휴지 사재기를 풍자한 것인가요? 이렇게 최근 미국 시위 이전부터 루프탑 코리안스는 유명한 밈이었습니다. 루프 코리안스를 이용한 스팀의 게임 모드도 있네요. 오 재밌겠는데요? 구글 트렌드에서 루프 코리안을 보면 미국 시위 이후 급상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골고루 검색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토리이길래 미국을 비롯해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이 널리 유명하고 즐기기까지 하고 있을까요? 1992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현대의 포니엑스를 잡아서 운전자 로드니 킹을 끌어냈는데 그는 그 과정에서 난폭하게 반항을 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인근 주민이 비디오로 찍고 방송사에 제보가 되었고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킹을 구타한 경찰들은 3명 무죄, 1명은 재심사라는 결과가 나오자 판결에 분노한 LA 거주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위는 히스패닉과 여러 인종들까지 합세해 폭동으로 바뀌며 약탈, 방화,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했고 2020년 현재 미국처럼 갱단들까지 합세해서 난리통이 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주방위군, 연방군에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자 55명, 부상자 2,383명, 체포된 사람은 13,779명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동이 일어난 지점인 슬럼가와 한인타운은 인근에 있었는데 경찰은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놔서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 몰려가게 만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흑백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시위가 폭동으로 변한 뒤에는 현재 미국처럼 처음의 동기는 사라졌고 한인타운으로 폭도들이 몰려와 2,30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이 최소 3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는데 당시 사건 미국의 총 피해액이 7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인 사회가 난데없이 피해를 뒤집어 써버린 것이고 30여 년 전 금액이니 현재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일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한인들과 흑인 사회의 갈등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주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일부 미국 언론들은 갈등의 원인을 한인들에게 돌리기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로드니 킹이 현대 포니를 몰다가 체포되었고 로드니 킹이 강도질을 벌인 대상도 한국인이었던 걸 보면 우연한 악연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찰과 주방위군 등이 지켜주지 않자 한인들은 피해가 심각해졌는데 일례로 한 총포상 점주는 일대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경찰들이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고 인터뷰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결국 한인들은 상점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조직했고 지붕으로 올라가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이며 이 전설이 시작됩니다. 가주마켓 직원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가주마켓 김스전기라는 상점에는 직원들과 해병대 출신 친구들이 왔고 샷건과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였는데 당시 20대의 젊은 한인 청년들이 총을 들고 와서 도우려고 하자 이 해병대 출신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다친다고 애들은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젊고 혈기가 있는 20대라고 해도 총기를 사용하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전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겠죠. 흑인 히스패닉 갱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위압감도 들고 거기에 총까지 들였다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이전 직업은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인들은 이민 1세대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군복무 경험이 있었고 1992년은 한국전쟁 40년 후 월남전 20년 후이니 가게를 지키던 당시의 40대 이상이라면 참전용사 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만들고 옥상에서 총을 들고 강력하게 경비를 서는 모습을 보이자 폭도들은 깜짝 놀라서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규 군대에서 총기를 다루고 전투훈련을 3년간 받은 사람들, 더구나 월남전 같은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군대식으로 체계적으로 주의를 한다면 아무리 흑형들이 그 피지컬이 좋고 총을 들었다고 해도 그들이 전투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 들고 가게나 타는 양아치들에 불과했을 테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맞설 상대가 아니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겠죠. 그리고 폭동 이후에 방송 카메라에 찍혔던 무기들 중에 민간인의 소유가 허가되지 않는 미니건, 각종 중화기들을 경찰이 회수하러 와서 보니 에어건, 즉 가짜 총이었다는데 일부러 헬기 카메라에 노출시켜서 폭도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옥상에 늘어놓은 것이고 진짜 총은 권총뿐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보석이라는 주얼리샵과 건샵을 동시에 운영했던 주인과 당시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증언들에 의하면 모든 무기는 진짜였다고 합니다. 박보석이 먼저 털리자 빡친 사장은 자기 건샵에서 무기를 다 풀어서 한인들을 중무장시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M16, AK-47 등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고 사진으로 한국의 K1 기관단총이다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엇갈리는데 시사멘터리가 볼 때도 K1은 총신이 더 짧았던 것 같아서 K1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기관단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총기 모양의 장난감을 들고 다니다가 오히려 5인 사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기 장난감은 실제 모양과는 많이 다르게 만들고 그러니 실제 모습 같은 총기 모형은 잘 팔지도 않는다고 하고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 총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시 한인 사회의 피해는 LA 폭동 전체 피해액의 절반일 정도로 컸습니다. 폭동 초기에 경찰과 방위군마저 백인 밀집 지역 위주로 방해하고 한인촌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미국 언론들도 폭동의 원인도 아닌 주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흑인들의